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투자 동반자, 매매 동반자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V3 전략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솔직하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손실 구간이었던 계좌는 전부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 계좌가 전부 다 수익으로 마무리된 내용을 오늘 유튜브로 공개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손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 손실 계좌 내용을 그냥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209만원 정도, 그리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3.11% 정도 됐습니다. 이때 V3 전략은 전략에 따라서 3차수까지 자동으로 매수가 됐습니다. 이때 유튜브를 찍은 이유는 전략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코딩에 따라서 자동 매수 매도가 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계좌를 다시 보시면 V3 전략은 한꺼번에 전체가 다 매도가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체 6월 달 V3 전략의 일자별 손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1062만원 정도로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전체 계좌 수익률은 14.51%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중간에 마이너스로 정리된 날들은 보호시 자동으로 손절한 날들이고 매도가 나온 날의 수익이 그 손실을 덮고도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인 구간에서 유튜브를 찍고 난 다음에 26년 6월 30일 날 전량 매도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략에 따라서 수익으로 전환이 다 끝나서 전부 매도가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거죠. 그래서 6월 30일 날 매매 일지를 보시면 추정 환산 실현 손익이 64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사이클이 플러스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3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V3 전략은 매수의 기회가 잘 없습니다. 대신에 사면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3는 진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대신 전략에 대한 매수 조건이 맞아서 진입이 되면 백테스팅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이 과거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처럼 도중에 평가 손실을 지나더라도 분할로 담아서 평가 단가를 낮추고 일정한 구간에서 반등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주로 이평선을 이용하고요. 이평선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각각 하나의 거래를 봐서 유닛 기준 성률일 경우에 80.0%의 수익 성률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 기준은 89.2%의 성률이 있습니다. 진입 청산을 한 묶음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백테스팅 기준은 2009년부터 2026년까지고요. 손익비는 유닛 기준은 프로고 사이클 기준은 프로 1.85 정도가 됩니다. 이익이 손실보다 항상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6년까지 백테스팅에서 매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올해는 벌써 33% 정도의 백테스팅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매매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주 사지는 않아서 한번 사면 높은 확률로 이긴다는 전략의 성격은 이 그래프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손실 구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V3는 가격이 빠질수록 분할로 더 담아서 평균 단가를 낮춥니다. 그래서 개별 유닛으로 보면 손실이 섞여 있어도 한 사이클 전체로 묶어보면 저가에 담은 매수분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V3 전략은 당연히 손절도 합니다. 손절을 하는 조건은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또 매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V3 전략은 속설 같은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3배 레버리지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락이 깊어지면 우리가 겪는 MDD도 충격도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전부 걸지 말고 전략 자체를 나누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안에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은 3배 레버리지 ETF 총 4종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SOXL, TQQQ, UPRO, 유다우죠. 그래서 이 전략과 한배 지수, 미국
대표 지수 스파이나 QQQ 같은 한배 지수와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스펙, 이런 현금성 자산을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매매 동반자에서 추구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비중을 각자의 그릇에 맞게 정해두고 손실 구간을 견디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매매 동반자가 추구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사이클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손실은 마이너스 3.1%는 최종 매도가 17.72%로 다 끝났습니다. 6월 전체로는 플러스 1062만 원 정도의 수익을 실현했고요. 올해 백테스팅 기준으로 32.93%의 백테스팅 결과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에도 그렇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우리는 이 전략을 시작을 했다면 지속적으로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제 계좌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전략에 따라서 수익이 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계좌를 장중에 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계좌를 확인은 했지만 매수 매도를 손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3 전략을 실제로 봇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V3 전략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V3 전략의 수익은 아까 공개한 대로 1062만 8,226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이클에서 매도된 수익을 보시면 최근 사이클이 6월 30일 날 매도가 됐으니까 6월 29일부터 7월 2일 조회하면 이때 앞서서 손실된 모든 손실분이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64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손실은 0.11 손실에서 최종 매도는 플러스 17.72%로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6월 전체로는 1062만 원의 실현 손익이 발생했고요. 올해 백테스팅 기준으로 12.93%의 수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에도 수익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전략은 가급 백테스팅 기준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략을 깊이 공부를 하고 전략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페와 블로그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동반자, 매매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